항의부터 드리겠는데 어제 네. 내가 방송을 들었는데 네. 그 우리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총괄본부장인데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지. 저한테 연락 안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그 담당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내가 책임진데 내가 나가면 되는데. 네. 그러면 대변인이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야죠. 우리한테 하실 게 아니라. 네, 이 대목은 김연아 의원님, 뉴스공장,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 이틀 전이죠. 오세훈 후보와 또 부산의 박형준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인터뷰를 5차례를 90분간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왜 내가 담당자인데 국민의힘의 반론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왜 편향된 방송을 하느냐라고 하태경 의원이 김어준 씨와의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항의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일명 뉴스공작이라고 비평을 들 만큼 특히 저희 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언론입니다. 중립적이지도 않고 여당에게 불리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걸 변명해주는 변명의 장을 펼쳐주고 있고 야당의 공격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공격이든 방어든 정확한 근거와 또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형준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것에서 보면은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반론할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님한테 전달이 안 됐다고 하는데 대변인 누구한테 연락을 했는지조차도 뉴스공장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당 쪽에서는 김연아 의원께서 파악하시기로는 뉴스공장에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저런 논란이 되는 것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그 생태탕집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인데요. 글쎄 저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익명으로 처리할 일인지 왜 떳떳이 이름을 밝히고 저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못하는지 또 할애된 시간이 자그만치 90분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TBS의 운영비의 한 77% 정도를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TBS가 정말 서울 시민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야당 국민의힘의 의견이시고 어제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김어준 씨의 이 방송 논란과 관련돼서 저널리즘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균형 있는 방송이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 조금 다른 대상을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내곡 독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계속 거짓말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언론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한 번은 검증 대상이 될 겁니다. 그건 지나칩니다. 자, 굉장히 좀 엄중한 경고 메시지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떤 언론들을 상대로 이낙연 대표가 한 번은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며 경고를 한 거죠? 뭐가 그렇게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보수적 종합편성 채널 보도들이 대충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이낙연 대표께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 자체를 내곡동 부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보다는 큰 그림 속의 일부분만 그것을 할애하고 있어서 매우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검증을 하거나 개혁을 한다거나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일단이 말하자면 KBS KBS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9시 뉴스에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목격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른 보도기관들이 가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고
추가 보도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어서 심청 취재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일정한 어떤 불만의 표현,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워낙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에서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양쪽 모두 다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쩜 이렇게 다 이렇게 달라요, 입장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TBS의 김어준 씨 방송이나 뭐 급기야 방금 말씀하셨던 KBS 지상파 방송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냐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언론들은 오세훈 후보 의혹 좀 더 보도 안 하느냐라고 불만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뭐 이번 선거 자체가 사실은 뭐 대한민국 1, 2 도시의 수장을 뽑는 정도의 선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 있고 또 내년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 다 뭐 사활을 건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언론의 보도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곡동 의혹은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영향력을 미쳤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논쟁에서 벗어나면서 그럼 과연 측량을 갔으면 영향을 미친 건지, 생태탕집을 갔으면 측량을 간 건지, 그 폐 무슨 신발을 신었으면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점점점 모호해지고 미국에 빠지는 거죠. 점점점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거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자신은 그 땅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뭐 측량도 가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팔 수 있으나 과연 이것이 이 본질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도대체 언론이 저도 언론인으로서 이해하기 참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점.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이낙연 전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언론이 서운하다 할 수 있고 언론의 검증이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내년 대선이 어떻게 치러질지가 이미 보이는 거죠. 양당이 정말로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를 어떻게 할지가 보이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 보궐선거를 보면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어떻게 검증할지가 오히려 더 큰 숙제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언론인의 개인 견해였습니다.